그러면 30대한테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아예 기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50점 중반 이상 당첨이 가능합니다. 예. 40점대는 당첨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아, 계속 비선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가 중요하니까요. 책은 거의 안 봐요. 그럼 현장에 가시나요? 예, 현장도 많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봅니다. 둔촌중회 같은 경우는 때까지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청약 시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30대나 그리고 40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최근 청약 시장에서 굉장히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기본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이 청약 경쟁률을 뚫기가 정말 이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청약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시장에서는 필명 원룡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지민 대표님 모시고 이 수백 대 1이 넘는 이 청약 경쟁률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30대나 신혼부부들은 과연 이 청약 시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먼저 청약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쭐게요.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청약을 시도하려면 청약 통장이 필요한 건데, 네,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가점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청약 가점을 계산해서 점수대로 당첨이 되는 게 구조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는 4가지 청약 통장 종류가 있다가 2009년도부터 청약 맞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다 통합을 시켜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3개 통장이 있었는데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이거는 이제 2005년도부터 가입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입하려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혼용해서 또 사용하시는데 결국 한 사람당 한 개밖에 청약은 못한다. 청약통장 개설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보면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이 가점제나 추첨제 방식은 일반 이제 공급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민영 아파트를 청약도 했을 때 총 분양 세대에 특별 공급과 일반 세대를 분류를 합니다. 비율적으로는 특별 공급이 총 43%, 그리고 나머지 57%가 일반 공급인데요. 왜 43%냐면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해서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10%, 그다음 기관 추천 10%, 나머지 노부모 특별공급 3%가 총합 더해지면 43%예요. 근데 이게 분양가 9억이 넘어가면 특별공급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총 세대 대비 분양 면적 세대가 이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공급의 비율이 이제 총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특별공급은 약간 특별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잘 관심 있는 게 내 가점은 몇 점일까?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를 생각하고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가점은 몇 점인지 궁금할 텐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계산은 요즘에 너무 쉬워졌어요. 청약 홈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자가로 빨리빨리 청약 이제 가점 계산하시려면 저 녹색창 키시고 청약 가점 계산하면 이미지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3개 항목을 더하면 되는데 총 84점이에요. 예, 그 무주택 기간 점수,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3개 합치면 84점 만점입니다. 사실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시기 전에 먼저 청약홈에 들어가서 본인 가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박지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야지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점수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유예가 됐죠. 근데 이제 7월부터 7월 넘어가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 텐데, 분위기가 지금 요즘 어떤가요? 기다리는 분위기가 많아요.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초고가점 있죠. 소위 말해 69점 이상 대기 수요가 지금은 많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보다 한 20%에서 30% 지금 수준 분양가 더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로 당첨되시는 분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 우선 그럼 좀 좁혀서 서울 지역을 좀 네.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 지역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 서울 1순위 청약 통장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그 고가점자들, 그러니까 60점대, 50점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네. 1순위 통장이 약 400만 개 정도 네. 됩니다. 네. 약간 허수가 있죠. 네. 네, 주택이 있어도 가입한 지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예치금을 300만 원 이상 넣어놓으면 다 1순위 통장으로 분류가 돼요. 네. 다 포함해서 40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찐 수요 네. 있잖아요. 네. 60점 이상이라고 네. 하면 진짜 무주택이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제 예상 음. 계산으로는 한 10,000명 이상 네. 지금 시장에 참여한다. 네. 네, 참여한다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아마 한 2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 같아요. 2만 명 이상. 예. 그래서 그보다 통장 개수 훨씬 많은 테지만 일단 이 청약 시장에서 보여주는 네. 이제 오픈된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50점대는 50점대는 그보다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네.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사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올해 나올 서울 이제 분양 물량 중에 일반 공급이 약 37,000 네. 가구를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점대, 60점대가 10,000명, 2만 명이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들로 다 네. 채워진단 말이에요. 30, 그러니까 그러면 30대한테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예 기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딱 1년만 지나도 무주택 가점이 2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속 50대, 60대인데 계속 양상이 돼요. 네. 공급이 충분히 되더라도 고가점은 계속 양상되기 때문에 결국 위 사람들이 노는 그런 시장이 돼서 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러면 50점대, 60점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구나 원하는 단지들 37,000개 분양 예정이 있었어도 실제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수준의 아파트는 10,000세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둔촌주공이 한 4,800세대가 포함되니까 반 날리고 결국 5,000세대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럴 경우에는 50점 중반 이상 당첨이 가능합니다. 40점대는 당첨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대별로 인원과 그다음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고가점자들부터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볼게요. 사람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단지에 그 고가점자들이 노릴 텐데 그래도 그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목동 호반 서밋을 분양했었어요. 그게 200세대급을 분양했었는데 일반 분양이에요. 네. 가점 분포가 최저 가점 컷으로 61점에서 69점으로 예상됐었고 나왔었고 실제로 네. 그때 이제 시세보다 한 30% 가격이 싸게 분양이 나갔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 60점대라고 하면 시세보다 분양가가 30% 이상 싸게 나왔다라고 네. 하면 60점대는 무조건 당첨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60점대 이상이어야만 네. 당첨된다. 네. 그래서 69점짜리 통장은 원하는 데 막 넣으면 되는데 이제 60점 초반, 61점에서 한 66점까지는 약간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상형, 네. 84A 타입, 34평에 조망 나오는 포베이 판상형 이런 거는 당첨되기 힘들 수 있고요. 대신에 비선호인 타워형 또는 이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조합원들이 중간층을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러면 주로 저층, 일부 탑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타입마다 중간이 많이 비어 있고 위아래만 꽉 차 있는 이런 타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노려보시는 게 좀 비선호 청약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청약을 해봤는데 남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데만 넣게 되더라고요.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맞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막상 가격 차이는 또 시간이 흘렀을 때 크지 않는 것 크지 같아요. 않아요. 어때요? 근데 분양가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기준층보다 이제 1층, 2층이 네. 한 싸게 10%는 싸요. 네. 그럼 이 벌어진 갭 자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네.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예. 그래서 저층 비선호 당첨 받아도 충분히 가격적인 어떤 손해는 덜 하고 있고 그다음 실거래가도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도 타워형인지 판상형인지 구별 못하는 분 계세요. 살기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워형이 팔리면 판상형이 팔리면 매물이 그 단지에 없을 때는 타워형도 분명히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례나 아니면 이전에 있는 2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경쟁률이 막 100대를 넘어갔던 좋은 거, 경쟁률이 그보다 10분의 1 수준의 것, 실거래가를 많이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팔리는 가격은 똑같아요. 심지어 크게 다르지 않다. 예,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매물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그 비선호했던 게 더 가격이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고가 찍습니다. 그러면. 판상형과 타원형이 뭐가 다른 건지를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판상형은 그 맞통풍이 되는 구조면서 이제 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베이가 기둥하고 기둥 사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포베이, 맞통풍 포베이 그래서 판상형을 부르는 거고 타워형 같은 경우는 탑상형이라도 부르는데 맞통풍 구조가 아니라 그 약간 평면 니은자,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조망도 쫙 나오고 일조권도 보장되면서 맞통풍되는 구조인 판상형을 선호합니다. 기존에 그 근처에서 청약을 했던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좀 해보라고 하셨던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설명. 매우 기본이고요. 네. 더 여기서 예상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단지에 몇 명의 청약자가 들어올까 이거거든요. 네. 한번 기자님도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 게 10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해요. 네. 그러면 평균 경쟁률이 100대 1 아닙니까? 네. 근데 1000명을 뽑는데 10,000명이 지원해요. 네. 10대 1로 떨어져요. 네. 그럼 10대 1로 떨어지면 가점도 같이 떨어져요. 네. 둔촌 중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만 명이 청약 들어오잖아요. 5,000개를 뽑을 때 5만 명이면 10대 1인 거죠. 10대, 예. 그 경우에 그래서 40점대까지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분양을 계속 기다리고 1월달에 분양했던 개포 4단지 네. 프레지던스 자이의 경우는 분양 세대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500세대 미만이었고 그다음 이제 청약자 수는 15,000명대였어요. 평균 견해를 30대 1이다 보니까 어떤 타입은 100대 1까지 넘어가고 어떤 타입은 10대 1 정도에 머물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격이 발생하는 네. 거죠. 그럼 그 정도의 경쟁률이다. 그 인기 많은 거는 진짜 60점대가 되는 거고 개포 프레지던스 자리에서도 이제 49제곱, 46제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50점대가 당첨이 되었어요. 네, 그런 약간 그 선호하는 평면도 중요하고 총 세대수도 중요하고 평면 타입단 뽑는 세대수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이제 과거를 찾아보면 어떤 타입에 어느 정도 몰리겠다. 이게 감이 오면은 너무 좋은 거고 네. 감이 안 오면 그냥 뭐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계속 비선으로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가 중요하니까요. 대표님이 청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네. 그 어떤 기본부터 이렇게 대표님이 딱 그 어떤 청약을 한다고 했을 네. 때 뭐부터 좀 알아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뭐. 실사래요. 네. 저는 분양가 먼저 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분양가 보고 위치를 봅니다. 지도를 네, 켜서 네. 분양가가 좀 싼 편이네. 위치 봐요. 네. 그럼 적정가구나. 네. 싼데 왜 싸지? 분양가 사는 데 지역이구나.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어요. 왜 그러지? 입지 찾아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누가 봐도 약간 미달에 가까운 경쟁률이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걸 청약을 하고요. 누가 봐도 요즘 서울에는 다 원하니까 그냥 당첨만 돼도 감지덕지다 하면 이제 가장 비선호 쪽으로 계속 이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OMR 카드 적잖아요. 네. 다 오지선다 중에 별로인 거 아닌 것 같은 답을 네. 긋죠. 그러면 결국 한두 개의 타입이 남아요. 네. 근데 그것 중에 고르게 되면 그나마 당첨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닌 거를 고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청약시장을 제가 상승기 시작한 13년도부터 들어왔는데 네. 그동안 계속 그런 패턴이었어요. 네, 불패입니다. 불패. 40점대 가점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점대 가점자 좀 중간 뭐 고점자 바로 아래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번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서로 일단 힘들어졌다는 걸 전제 깔고요. 네. 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 지역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네. 네,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위축돼요. 한 3달에서 4달 동안 그때 한번 파고드는 겁니다. 그 얘가 뭐였냐면 그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안양에 분양을 했었을 때 동안구거든요. 네. 33,000명이 접수했어요. 청약 접수. 네. 근데 그 바로 다음 달 동안구가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고 호계 두산임을 분양했었는데 네. 제가 기억으로는 청약자가 576명으로 줄었거든요. 거의 뭐 완전 줄어드는 거죠. 거의 뭐. 예. 그러면 그냥 미분양, 미달. 네. 누구나 넣으면 청약하면 네. 당첨되는 구조. 그게
시흥 장현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매제한이 원래 1년 공공대책인데 네. 그 9.13 대책 네. 이후로 전매제한 3년까지 네. 바뀌었거든요. 그때 청약자 수가 급감원합니다. 반의 반 수준으로. 네, 시흥 장현지가 그랬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세와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지 않는데 전매제한이 길어 못 팔잖아요. 그럼 수익화를 못 하잖아요. 못 파니까.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케이스가 좀 위례긴 해요. 예를 들어 한 반값, 진짜 반값이에요. 60% 가격, 50% 가격 분양하게 되면 전매 제한이 아무리 긴 위례라도 청약자 수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되었다. 근데 분양가는 이전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 경우에 청약하게 되면 40점대 이하라도 당첨이 돼요. 될 수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전략을 세울 때 입주 물량이 네. 내가 이제 그 청약할 그 주변에 그 도시의 입주 물량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그 사이트에 알아보는 팁도 하나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 중요한 이유가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이 무조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분양 받고 임차 주실 분들한테는 입주 물량이 매우 중요한 키고요. 그 다음에 거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언제 오를까? 그러니까 주변의 시장 상황을 배제하고 입주 물량만 봐서는 더디게 올라갈 수 있는 전제인 거죠. 시장에 물건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꾸 가격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중요한 거고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요즘에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그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하고 그 아실이라고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알까요? 네. 아실로 검색하면 그 입주 물량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게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거든요. 네.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뭐 책을 보신 건가요? 부동산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매책은 한 20권은 본 것 같은데 그게 그때 투자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됐죠. 결국 책은 거의 안 봐요. 그럼 네. 현장에 가시나요? 예, 현장도 많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지도 많이 봅니다. 지도를. 지도 보고 분양 한번 나오면 음. 그 지역에 퍼져서 뭐가 경매권이 있지, 재개발, 재건축 뭐가 있지, 가격대 조사, 이 동네 1등 아파트 조사, 이게 그냥 공부예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책을 이제 부동산 책은 거의 안 봅니다. 그러면 지도 말고 또 활용하는 뭐 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예, 어플은 저 보면 메인 화면에 네이버 부동산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갱노노, 네. 그리고 아실, 네. 이게 다예요. 결국 보는 거는 그러면 부동산 뭐가 나왔네 딱 보는 건 네이버 부동산, 네, 매물 활력 파악하고요. 호갱노노 너무 직관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기능도 사용 가능해서 두 개만 주로 봐요. 그래서 더 디테일에 들어갈 때는 아실이나 뭐 부동산 지인도 보긴 하는데 네. 일단 두 개로 끝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전반적인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할 곳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확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 머릿속에 두잖아요. 네. 언제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 됐네. 이게 네. 그냥 잔상처럼 남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올랐네, 느리게 오르네, 덜 올랐네, 이런 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다 맞지는 않은데 그게 좀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적정 가격선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광교를 처음 분양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변을 봐요. 수원의 구도심 보고 그다음에 광교에 영향을 주는 분당 판교를 받고 네. 또 예를 들어 뭐 양천 요즘 입주 중인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이제 수강생들한테 예상 가점을 찍어주려고 하면 목동의 시세를 보고 재건축의 시세 보고 또 연동되어 있는 구로 금천구는 또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것까지 또 보는 거죠. 결국 하나의 분양지가 그냥 지역과 아파트의 가격대를 그냥 살펴보게 되는